도망칠 수 없거든요, 어차피. 그 생각들로부터. 내가 그 생각들로부터 멀어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강하게 떠오르잖아요. 그래서 괴로워지잖아요.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.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. 이제 기획을 하셔야죠. 그러니까 막연하게 반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슈몰이가 될 거다 이런 걸로는 이거는 마케팅이 아니라 배팅하는 거고, 실제로 예를 들어 그런 행사를 주관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. 목적, 이 행사를 하는 이유,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일단 떠올려 보셔야 되고요. 목적이 분명해지면 목표도 당연히 분명해져요. 예를 들면 제가 어디든지 이 우리가 만든 골프 클럽을 이용해서 골프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 지역 내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찾아갈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싶다면 그걸 왜 하시는 건지. 왜냐면은 우리 팬들을 좀 많이 모으고 싶고 우리 제품을 좀 이렇게 퀄리티 같은 것들을 실제 고객들한테 사용성을 증명하면서 좀 입증하고 싶어서라면 목적이. 목표는 뭐예요? 뭐가 돼야 돼요? 저라면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최대한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 골프 클럽을 이용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죠. 그러면은 한 명씩 산발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모으면 모일수록 좋겠죠. 그러면 타겟도 정해지겠죠. 대상. 그러면은 타겟이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뭐 몇십 대 이상의 여자, 골프에 관심이 있는 사람, 골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, 이렇게 좀 막연한 게 아니라 어떤 지역, 동네, 골프장이 반경 어디 근처에 있어서 모이기가 쉽고,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면 이 기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도 제가 정할 수 있겠죠. 중요한 건 내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한 장소에 모이는 거니까 그 골프장 근처에 노령층이 많은 동네에 이 골프장까지 안내하는 혹은 좀 쉽게 프로모션 메시지를 적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색으로 잡혀져야 되고, 예를 들어 이 행사를 마케팅한다 그러면 지역 기반의 마케팅 플랫폼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답이 될 수도 있고, 예를 들면 당근 광고 같은 걸 돌린다든지요. 그쵸? 뭐 메타 광고를 돌리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동네만 타겟팅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마케팅 전략도 짤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을 하고 내가 의도한 결과가 일어나길 이제 바라는 거지. 타겟을, 이것도 기획을 잘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. 내가 메타 광고를 돌린다고 하면요, 목적은 뭐예요? 왜 메타 광고예요? 하필이면 되게 많은 광고 상품이 있는데. 그러면 내가 일단은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겠죠. 내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 걸 알려야 돼. 알리기 위해서 어떤 광고 매체를 선택해야 될까를 주제로 기획을 하실 수도 있겠죠. 내가 왜 알려야 돼요, 지금 그러면? 그 프로모션 행사를요. 그러면은 그 자산이 어디에 쌓여야 되는데요? 온라인에 이런 골프클럽 이용 후기나 그런 사용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그걸 축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모션을 기획한다면,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에 돈을 쓴다면 목표는 뭐예요, 그러면? 매출이 커지는 건 정말 여러 단계 중에 결국 최종적인 골인 거고,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 어떤 특정 키워드에 노출되는 우리 자사 브랜드 컨텐츠가 많이 쌓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걸 원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이 프로모션을 한다면 목표는 키워드들을 잡아두셔야 되는 거죠. 어떤 키워드에 뭐 상위, 검색 순위 3개까지는 내 브랜드에 대한 얘기만 있어야 되고, 지식인 같은 것도 가입해가지고 사람들이 골프 관련된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우리가 답변도 하고, 이런 것들이요. 그러니까 목표가 된다고요. 구체적으로. 그쵸?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목표는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. 왜 하는지를 알아야 목표를 정할 수 있잖아요. 목표가 생기면 타겟도 정할 수 있죠. 때로는 근데 타겟을 정하는 게 모든 것보다 가장 선행이 되기도 해요. 타겟이 정해져 있으면. 예를 들어 내가 반려동물 용품을 팔아요. 이건 타겟이 명확하잖아요. 그럼 타겟을 고정값으로 두고 내가 이 타겟에게 왜 이걸 하는지를, 목적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. 어찌됐건 순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목표보다는 목적이 먼저여야 됩니다. 타겟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경우에는 타겟이 명확할 때, 근데 타겟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목표가 가설이 되기도 해요.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것들이 A/B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, 다시 흐름대로 돌아와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표가 세분화되면 대상을 정할 수 있고, 그럼 우리가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 말이 무엇인지도 정할 수 있겠죠.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채우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채울 때는요, 두서가 없어도 돼요.
여기서 중요한 건 중복과 누락 없이 적는 게 중요해요. 여기서부터 내가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막 순서대로 뭔가를 적으려고 하면 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중간에 전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. 그게 아니라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적으시는 거예요. 두서없이. 이걸 한 다음에 기승전결로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. 순서는 그 다음에 만드시면 됩니다. 매사 이렇게 뭔가를 실행하기 전에 기획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죠. 저는 뭐 글 쓸 때도 이렇게 기획을 했었어요. 그냥 쓰지 않아요. 어떤 글을 쓰던지요. 일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건 당연히 타겟이 고정이잖아요. 나잖아요. 독자가 나밖에 없잖아요. 내가 일기를 왜 쓰는데요?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의미가 없죠. 예를 들면 일기를 쓰는 그 행위 자체에 안위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. 그 목적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랑 그냥 쓰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일기를 쓸 거야 라는 목적이 생기면 목표는 당연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보자. 어차피 나만 보는 거니까. 그러면은 이 일기 내용에 오늘 내용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? 뭐 내가 실수했던 거,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불킥 할 만한 그런 경험들, 그런 것들을 뭐 다 적겠죠. 실제로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걸 적어요. 이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떤 불안, 불행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방법이에요. 저한테는. 도망칠 수 없거든요. 어차피. 그 생각들로부터. 내가 그 생각들로부터 멀어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강하게 떠오르잖아요. 그래서 괴로워지잖아요.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.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.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강하게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. 내가 이해해야 돼요. 그 상황을.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.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 생각이 자다가 생각이 나거나 혹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생겨도 갑자기 욕이 나오거나 이불킥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겠죠. 난 받아들였으니까 그걸. 어차피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을 겪으면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바닥을 찍는다고 얘기하잖아요. 뭐 나락을 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. 근데 이 나락을 가는 방법도 수동적으로 엄청 무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나락을 갈 수도 있고요. 내가 아주 깊게 그냥 의식적으로 나락을 가는 방법도 있어요. 그 생각에 더 깊게 집중하면서요. 계속 꼬리물기 질문을 하면서요.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지? 그러면은 답도 적어야죠.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다고. 그 생각이 진짜 옳은 생각이었어? 지금 겪고 나서 보면? 옳은 건 맞았고 이 생각에 후회는 없어. 이게 내가 빨리 바닥을 찍는 방법이에요. 나는 그 생각에 후회가 없고 미련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? 너 진짜 후회야 미련이 없는 거 맞아? 그냥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또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. 답변을 계속. 이렇게 꼬리물기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변을 적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현상의 본질에 잘 다가갈 수 있어요. 이게 바닥을 찍는다는 걸 달리 얘기하면 문제의 원인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거든요. 결국은. 원인을 알 수 있을 때까지. 근데 내가 그 가라앉는 시기가 길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방황한다고 보는 거고. 근데 내가 이 바닥을 빨리 찍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황하지 않게 되죠. 그 마케팅 같은 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타겟이 정해져 있을 때는 타겟을 고정값으로 목적과 목표를 정하시고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아직 뭘 팔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먼저 상기하시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건지 적어보시고 이걸 누가 사줬으면 좋겠는지 적어보시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내 메시지를 노출시켜보고 반응이 없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지 생각해보시고 다시 목표를 설계하시고 다시 타겟을 정해서 그들에게 노출시켜야 되는 필요한 메시지를 다시 기획해서 다시 또 해보시고 이거의 반복입니다. 정말 단순해요. 이 행위의 반복이에요. 이걸 지치지 않고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.